네, 시장 이슈, 해외 이슈, 월가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김희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유일한 콘텐츠 월가 이제 투자 의견을 딱 이렇게 정리를 들을 때 전 제일 웃겼던 포인트가 몽고간장하고. 네, 몽고DB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식품회사인 것 같은데 간장 회사가 아니었다. 네, 그거랑 호텔신라. 그래서 저만 웃었나? 아니요, 저도 웃었어요. 안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진짜 우리 뭐 금융권은 사람들끼리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우리는 신라 호텔이라고 안 불러. 호텔 신라라고 해. 롯데는요? 호텔 롯데? 그런 건 못 들어봤어요. 신라만 취급하시는. 갖다 붙이기 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어쨌든지 간에 우리 지금 요거 투자 의견 변경 정보 끝나고 자리에 앉을 때 이거 마이크 설마 안 나갔겠죠? 아, 네, 나가면 그거 만약에 나가면 우리 방송 사고야. 동반 은퇴. 그거는 이제 비하인드로 네, 해서. 세 명 다 은퇴해야 되니까. 그냥 화목한 그 모습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주얼만. 네네. 혹시 올라가 있을까 봐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저만 말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소장님 말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양국 무역협상 미중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글렌미디 자산관리 제이슨 프라이드입니다. 미중 양국 무역협상 여전히 가시권. 현재 증시 이미 99% 선반영됐다고 판단을 한다. 오히려 시간 끄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른다. 오늘 무역협상 얘기가 또 증시에 큰 얘기가 됐었죠. 이분이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를 노리는 건지 김상중 씨처럼. 네, 전형적인 진지충 모드로 사진을 찍었는데 오늘 이제 나온 얘기가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이제 정상회담에서 요거를 마무리 짓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미중 무역 협상은 결렬보다는 타결의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다고 보고 그런데 불구하고 현재 증시는 이미 99% 선반영돼 있다. 프라이스드 인 됐다. 그래서 오히려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 고문을 하면서 오래 가는 게 더 증시에는 좋지 않냐. 왜냐하면 타결됐다 하고 나오면 바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패는 네,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표정으로 오히려 시간을 끄는 게 더 좋을지도 근데 몰라. 우리가 3월에 이제 두 정상이 만나서 무언가 매듭을 지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많이 올랐다가 사실은 4월로 이제 빨라도 넘어갔는데 시장 반응이 거의 없었다는 거 보면은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호재도 지금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의 유동성 스테로이드 중독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감흥이 없다. 재료 자체를 있는 그대로의 성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세. 이렇게 사실. 오늘 문희신 장관이 그 상원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무역협상 아직도 진행 중이다. 뭐 협상할 게 남아있다. 문서만 해도 150페이지에 달한다. 이거 다 보려면 시간 좀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요게 이미 증시에 반영됐다고 하는 건 만약에 협상이 뭐 잘 안 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은 증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결국은 이제 들어 올려준다고 보고 지금 이제 이 사람의 얘기가 딱 월가의 현재 어떤 익스펙테이션이거든요. 아무리 막 라이트 하이저하고 뭐 중국의 이 강하고 주먹 다짐을 했다고 뉴스가 나와도 에이, 잘 되려니까 저러겠지. 싸워야 친해져. 거의 지금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백악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진짜 파토를 내면 이건 진짜 큰일 날 이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 이슈를 이제 재선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 이 상태가 그냥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트럼프는 약간 그걸 원하겠죠. 그러면서 내년 한 여름 정도에 드라마틱하게 타결이 되면 이제 내년 여름이요? 그러니까 그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다면 바로 전에 네, 그렇게까지 하고 싶겠죠. 트럼프의 심중을 제가 감히 읽어본다면.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투심, 그러니까 여기서 투표권을 자극할 수 있는 이슈가 국제적인 위상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죠? 궁금한 게 요 무역 협상 이슈도 지나가고 뭐 브렉시트도 이제 뭐 연기가 됐잖아요. 이런 게 지나가면은 이제 증시를 끌어올려줄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어요? 없죠 이제. 연준이요? 이제 뭐 실적밖에 없는데 실적도 뭐 그렇게 뭐 좋을 건 없어 보이고. 뭐 반도체, IT도 지금 이제 현재 피크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뭐가 그럴지. 근데 또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개별 종목들의 개별 이슈를 보면 또 그 와중에 옥석 가리기가 가능하니까 기승전 라이징 스타를 보면 되겠다. 자, 다음 이야기가 미중 창피해요? 아니에요. 이럴 때 있을 때 밝은 분위기로. 다음에 코멘트도 미중 무역
갈등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예. 조금 더 살펴볼게요. 조지타운대학교 수석 펠로우 제임스 그린입니다. 시진핑 미국 국빈 방문에 무역 협상 끼워 넣기. 당초 예상됐던 일이다. 준비는 어려우나 양국 협상 타결에 유리한 이벤트. 진짜 조지타운대 수석 펠로우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진짜 많이 배운 남자의 느낌이고 참 폴폴 공부를 나죠. 잘하게 생겼네요. 네. 개인적으로 삼성증권의 이남용 애널리스트하고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분 아마 보고 계실 텐데. 어쨌든 오늘 블룸버그에서 보도 나왔잖아요. 빨라야 4월. 4월. 빨라 4월. 원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3월 27일 날 마랄라고에서 둘이 만난다고 했는데 일단 그거는 시한이 너무 촉박하고요. 거기다가 시진핑이 미국 이제 국빈 방문을 이제 1년 만에 하는데 그 자리에서 양국이 무역 협상 타결을 지으려면 그 전에 아까 얘기한 문서서부터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하게 해결이 된 다음에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사인만 하고 이제 이벤트처럼 해야 되는데 솔직히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농산물 말이지 관세가 이거 얘기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실무자가 알죠. 그렇죠. 그래서 뭐 무역 협상을 좀 끼워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서로 양국 정상이 좀 모양새도 좋잖아요. 야 시진핑이 내가 오라 그랬는데 말이야 또 굳이 와달라고 해서 내가 갔어. 대신에 이거 사인하고 왔잖아. 이게 되는 거고 이제 트럼프도 말하려고 좀 그만 놀러 다녀라 이런 사람들한테 야 일하고 왔어. 그래서 어쨌든 당초 예상됐던 일이지만 실무진의 준비는 상당히 좀 더 바빠질 것이다. 그래서 빨라야 4월이라고 한 게 이거 또 한 달 또 늘어지네 라기보다는 이 양국이 만나서 여기서 사인을 하려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더 양국이 성의를 갖고 정말 만나서 무언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4월이다. 그래서 이제 협상 타결은 유리한 이벤트라고 한 거고 네. 뭐 말하려고라는 이제 그 어떤 장소가 가진 특성도 거기 갔다 또 싸우고 나오고 또 이런 거는 또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도 말하려고 해서 열렸으면 트럼프가 이렇게 먼저 일어나서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자기 뭐 별장이 자기 별장이기도 김정은 두고 나오는 것도 웃기잖아요. 너 있어. 내 별장이지만 나 갈게. 좀 쉬다가 이것도 좀 저의 경우는 이제 집에 친구가 놀러 오면 테레비 봐 그러고 먼저 자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굉장히 결례네요. 결례네요. 내가 나 스스로 지금. 네, 친구분께 오늘 연락하셔서 사과하셔야겠습니다. 어제 화이트데이에도 굉장히 좀 불쾌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하셨어요? 이벤트는 없어져야 된다. 뭐 하셨어요? 아니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가성비 정말 최악의 음식은 스파게티나 그 파스타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아니 재료비는 짬뽕이나 그 해물칼국수 정도 급인데 가격은 한 3배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걸 마술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느낌, 그쵸. 그 분위기, 분위기와. 음악 딱 나오면서 막 서로를 바라보는. 그만할까요? 역시 어려워. 예, 어렵습니다. 여자는 어려워요. 예, 감독님이 옆에 감독님이 아이고 어쨌든 자, 짜증을 내셨어요. 네, 생방송 중에. 네, 그래서 여자 마음보다 네네. 그렇게 쉽다는 네. 우리 경제 얘기 그냥 다시 할까요? 그렇죠. 자 어쨌든 말하려고 저 개인적으로 회원권 사고 싶은데 이게 이제 한 2억 2천 하거든요. 그렇게 안 비싸네요. 우리나라 그 정말요? 반얀트리 처음에 회원 모집할 때 정도 금액 정도 돼요. 한 네. 2억 2천인데 그렇게 안 근데 문제는 비싼 건 월 비행기 표를 근데 이제 이게 네. 연회비가 1,600만 원이라서 비싸네요. 네, 비행기 싹스를 여기다 더하면은 회원권 더하기 하는 매년 한 1억씩 들지 않을까. 비행기 타는 게 더 곤욕일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이제 열심히 말하려고 리조트가 원래 시리얼 만드는 포스트 있잖아요. 호랑이 네네네. 기운. 네. 그 상속녀의 원래 자택이었는데 아. 이 사람이 그거를 이제 연방 정부에다 기증을 했어요. 네. 그걸 이제 트럼프가 그걸 어떻게 사들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국가 자산 연방 정부 자산이었던 걸 트럼프가 사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황금으로 이제 금으로 싹 발라가지고 지금 말하려고 리조트가 됐고 여기에 어떤 닉네임은 겨울의 백악관. 겨울의 백악관. 네. 워싱턴 DC가 되게 춥잖아요. 네네. 겨울의 백악관으로 불려서 이제 추울 겨울에 때는 여기 가니까. 와서 대통령들이 집무를 이걸 보니까. 하면 되겠다. 그런 의미가 있군요. 재밌네요. 자, 미중 무역 관련해서 뭐 말하려고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재밌는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지표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투자자 입장에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이 주택 관련
관련 이야기일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까요? 예. BMO 캐피탈 마켓 쌀 과티엘입니다. 신규 주택 판매 나왔죠.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날씨와 셧다운 탓이다. 최근 민간 주택 지표 다시 반등 중인데 모기지 금리 하락, 이사철을 감안하면 V자 반등을 기대한다. 미국의 1월 신규 주택 매매가 6.9% 급감으로 나왔어요. 네. 사실은 서브프라임 사태도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부터 일어난 거를 보면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보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주택 지표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주택 지표가 성격이 되게 많잖아요. 착공 지수가 있고 뭐 네. 신규 주택 있고 어느 걸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그다음에 봐야 주택 되는 거예요? 허가 건수도 네. 있고. 근데 신규 주택이 이제 가장 현실 지표로서의 성격은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착공 건수나 이런 거를 이제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해서 이제 보는 건데 네. 솔직히 이제 결자 해지 차원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어떤 뭐 전 세계 금융위기가 미국의 주택 시장으로부터 있었다 보니까 주택 지표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특히 이제 좋으면 다행이다. 뭐 호재로서 영향력은 적고 대신에 안 좋게 나오면 이거를 아직도 이제 미국 경제가 아직도 이제 완벽하게 회복된 게 아닌가 이러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날씨가 워낙에 추워가지고 이사를 가려는 사람도 혹은 신규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들도 모델하우스까지 가기도 너무 추워. 일단 이제 참자. 한파. 그거 그다음에 셧다운 때문에 등기소도 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좀 미루자. 이게 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민간 주택 지표나 주택 심리 지표는 다시 반등 중에 있어가지고 예. 작년 10월 달만 해도 연준이 매파적 어떤 기조를 나타내다 보니까 모기지 금리도 같이 뛰어 올랐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도 다시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사철이 또 다가오면서 봄에 네. V자 반등이 기대된다. 그래서 주택 시장은 지표는 이번에 굉장히 안 좋았지만 그렇게 너무 예민하게 보지 내용 자체는-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이제 해석이 줄을 잃었고 서브프라임 사태에 관련된 영화나 다큐 같은 게 요즘 많이 나오는데 네. 그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같은 경우에는 당시 주택 과표의 98%까지 대출을 내줬대요. 네? 그거 미친 거죠. 98이요? 예, 그러니까 매달 오를 거를 이제 뭐 감안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도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던 게 99년도 2000년도였는데 그때 유학 중인 나도 집을 살려고 했다니까요, 진짜. 모기지를 내준다고 해가지고. 광풍. 저희는 막 너무 10대 초반이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 하는 때였는데. 그때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그 모기지를 받아서 주택을 샀으면 네. 글로벌 신용 불량자로 전락해서 큰일 날 뻔하셨어요. 이 자리에도 없을 뻔했다. 그만큼 그렇게 버블이 심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만 네. 있으면 유학충한테도 모기지를 내준다고 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상황은 그러니까 지표만 뭐 일시적으로 이랬지 뭐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당연하죠. 또 미국은 이제 이 주택 시장이 그 가진 영향력이 우리나라 뭐 부동산 시장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고 일단 30년 만기 모기지를 주로 쓰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사실상 뭐 내 집인지 은행 건지 뭐 헷갈리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경기가 계속 좋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이걸 리파이낸싱 대환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도도 늘려가지고 그거 돈도 좀 쓰고 뭐 이런 게 이제 워낙에 활발해가지고 일단 개인이 30년 만기 모기지를 얻었다는 거는 어떤 이제 본인이 채무자인 겸 채권 트레이더 같은 역할까지 하는 거죠.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한일 관계 악화 그리고 그 전망에 대해 좀 쭉 이야기 나눠볼게요.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 산업계 쪽에서는 양국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 정가에서는 아소다로 발언, 거기까지 안 갈 것이다. 반도체 쪽에서는 공급체인 균열, 글로벌 위협. 우려스러운 대목이에요. 저 그림이 네. 진짜 양국 국기가 저렇게 구겨져 있는 상황을 보니까 저도 가슴이 아픈데 솔직히 이번 주에 가장 이 산업계에서 집중했던 뉴스는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아소다로의 발언이었거든요. 아소다로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일본 오는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송금도 차단한다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한국하고 일본이 주로 많은 게 이제 반도체 이제 반 정도 만들어서 저쪽에 넘겨주면 저쪽에서 완성하고 또 갖고 오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서로 이 반도체하고 뭐 디램하고 이쪽에 있어서 교역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업계에서는 진짜 비자 발급이 거부되고 그다음에 송금도 제한되면 도대체 신용장하고 지금까지 일본하고의 거래는 어떻게 되나.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한다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어제 우리 뭐 김 씨와 그쪽 일본의 모 씨가 이제 양국 그 외교 수장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다는데 대신에 정가에서는 그렇게 비자 발급 거부, 그다음에 송금 제한 그 지경까지는 안 갈 것이다. 아소다로에게서 제가 이제 얘기 드렸잖아요. 네. 저 사람은 저런 혐한 내지는 강경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본인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랬다는 거고, 대신에 이제 반도체에서는 공급 체인 균열이 이제 특히 글로벌 반도체 IT 업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건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는 역설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지금 이제 일본 관련된 외신 그리고 일본 외신의 영어판에 보면 재팬 메이 벤 비자 센 머니 트랜스퍼링이라고 했으니까 메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약한 어투 아닌가? 약한 어투기도 하지만 또 가능성이 없는 건 또 마이트로 썼으면 모르겠는데 메이라는 건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어감을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북한 이슈 하나 보고 짧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경제연구소 토리 스탠가론입니다. 북한의 해킹 시도 미국의 민, 관 전역에 확대돼 있다. 맥카피 새해 경영 전략에도 반영이 돼 있다. 양국 사이버 범죄 새로운 이슈로 부상 가능하다. 저 이분 그 아까 얘기한 호텔신라의 무슨 세미나에서 봤는데 진짜 키가 한 2m 넘는 분이거든요. 어허. 엄청 커요. 커 보이네요. 예, 근데 이분이 이렇게 좀 크면서도 또 섬세한 분인데 KI의 뭐 수석 연구원으로 계세요. 근데 지난 북미 정상회담 때 저를 비롯한 많은 어떤 국제 관계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그 자리에서 트럼프가 오토 원비어 이름 꺼내면 그거 파토다. 무조건 그 회담은 끝나는 거다 했는데 진짜 꺼냈잖아요. 그래서 근데 북한이 심지어 그 북미 정상회담 전날도 해킹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어떤 민간 그다음에 관공서까지 전역으로 확대돼 있고, 사이버 보안 글로벌 그룹인 메가피에서 새해 경영 전략에 사이버 크라임 이거 우리 전략적으로 이거 막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 여기에 이제 북한을 염두에 두고 한 거죠. 북한 유엔 쪽에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북한 사이버 해킹으로 돈을 빼는 게 6,500억 정도. 엄청난 규모네요. 심지어 우리나라 뭐 인터파크도 당했다는 뭐 얘기도 있고 좀 뭐 그런데 어쨌든 양국이 미사일, 핵 뭐 이거 말고도 사이버 범죄에도 새로운 이슈로 또 부상이 가능해서 미중 무역 협상에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관세지만 실제로는 환율하고 지적재산권이잖아요. 네. 역시 북미 회담도 핵을 포기하냐 마냐 이거라고는 하지만 또 이 내부에는 사이버 범죄나 인권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도 굉장히 셈법이 복잡할 것이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단순한 게 없어요. 단순한 게 없죠. 그래서 다음번 북미 회담이 연말에 열릴지 내년에 열릴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 그 하노이 북미 회담 때 오토 원비어 이름 나오면 파토다라고 했던 것처럼 만약에 다음에 사이버 범죄 말이야, 니네 해킹 이거 나오면 또 협상이 또 암초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뭐 정리해 주실까요? 뭐 저희 정리를 할까요? 자, 오늘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 또 그리고 시장 뭐 전망도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 여러분들께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한층 더 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용수 장관 함께하셨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